무인 매장 살인 미스테리. 무인 매장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출입 기록에는 단 한 명만 찍혀 있었습니다. 카메라에도 한 명. 그렇다면 범인은 그 한 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명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였다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살인이 아니라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날 새벽, 도심 외곽 신도시의 한 무인 편의점. 24시간 운영되는 작은 매장. 사람들은 그곳을 편하다고 말했다. 직원이 없으니 눈치 볼 일이 없고, 카드만 대면 문이 열리고, 필요한 것만 집어 결제하면 끝. 그런데 그 편함이 한 사람의 죽음을 완벽하게 숨길 줄은 아무도 몰랐다. 새벽 2시 17분, 매장 앞을 지나던 택배기사가 유리문 안쪽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 119가 먼저 왔고,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지호는 매장 밖에서부터 이상함을 느꼈다. 무인 매장은 대부분 밝다. 도난 방지 때문이기도 하고 카메라 화질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바닥에 쓰러진 남성은 37살. 회사원 박도현. 인근 오피스텔에 거주. 응급대원은 외상 흔적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호는 먼저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무인 매장의 핵심은 기록이다. 출입 게이트 로그, 결제 로그, CCTV, 그리고 매장 내부의 센서 로그.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누가 언제 들어오고 무엇을 했는지 거의 전부가 남는다. 그런데 관리자 태블릿에 뜬 기록은 단순했다. 그 시간대 매장 출입자는 한 명. 박도현 본인. 출입 시간 새벽 1시 48분. 퇴장 기록 없음. 결제 기록은 새벽 1시 51분. 모든 것이 그 남자 한 명으로 끝났다. 이상했다. 살인이라면 대개 누군가가 들어오고 나간다. 문은 카드와 QR로만 열린다.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기록 없이 들어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지호는 첫 가설을 세웠다. 첫째 지병으로 쓰러졌을 가능성. 둘째 혼자 넘어져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 셋째 타인이 개입했지만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 현장 감식 결과. 바닥에는 미세한 액체 자국이 있었다. 단맛이 섞인 음료처럼 끈적한 흔적. 그리고 매장 출입문 손잡이 안쪽에는 극히 얇은 장갑 섬유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지호는 감식반에게 섬유 채취와 바닥 흔적 분석을 요청했다. CCTV를 확인하자 박도현은 혼자 들어왔다. 계산을 마친 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매장 안쪽 냉장 진열대로 향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무언가를 본 사람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카메라 사각지대. 매장 맨 끝 코너로 들어갔다. 사각지대에 들어간 지 10초쯤 뒤 박도현은 다시 화면에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걸음이 빨라졌고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갔다. 매장 가운데를 지나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다. 그 후로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매장 알림 시스템은 큰 소음이나 파손이 없으면 울리지 않는다. 매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밝게 불을 켜고 있었다. 지호는 사각지대를 다시 보게 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박도현 말고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범인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채 그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것이다. 가능한 방법은 세 가지였다. 첫째, 사각지대에 숨어 있다가 접근. 둘째, 매장 내부 구조를 이용해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접근. 셋째, CCTV 자체를 속이는 방식. 지호는 매장 구조를 살폈다. 사각지대 코너 옆에는 대형 냉장고가 벽면을 따라 설치돼 있었다. 냉장고 아래쪽에는 정비용 하단 패널이 있었고 그 뒤로는 배선과 배수 공간이 이어져 있었다. 일반 손님은 신경도 쓰지 않는 곳. 하지만 누군가라면 그 공간을 이용해 숨거나 작은 물건을 숨길 수 있다. 지호는 관리자에게 물었다. 최근 정비가 있었냐? 관리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매장 점검 앱에는 하단 패널이 한번 열렸다는 알림이 남아 있었다. 정비키로 열어야만 기록되는 알림. 시간은 사건 당일 새벽 1시 20분. 박도현이 오기 30분 전이었다. 누군가가 손님이 오기 전에 매장 안에 들어와 냉장고 하단 패널을 열었다. 그리고 다시 닫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비키를 가진 사람, 즉 점주이거나 직원 또는 물류기사, 혹은 그 키를 훔친 누군가다. 지호는 출입 로그를 다시 확인했다. 새벽 1시 20분에는 출입 기록이 없다. 그런데 기록이 없다면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서 열었다는 뜻, 또는 출입 단말기 자체가 잠시 무력화되었거나 정전 같은 이벤트가 있어 리셋되었을 가능성. 전기 기록을 확인하자 그 시간대에 아주 짧은 전원 변동이 있었다. 하지만 출입 단말기는 리부팅이 됐고 그 사이 안쪽 잠금이 풀릴 수 있다. 지호는 여기서 한 가지를 떠올렸다. 범인은 매장 시스템을 완전히 해킹한 게 아니라 짧은 전원 변동을 이용해 기록이 남지 않는 출입을 만든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이용해 매장 안에 미리 들어가 숨어 있었던 것. 지호는 피해자 박도연을 조사했다. 회사 동료들은 말했다. 최근 그가 크게 다퉜다고. 팀 프로젝트 성과를 두고 한 사람과 심하게 충돌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윤재석. 39살. 같은 팀 선임. 평소 온화하지만 성과에 집착이 심했다. 지호는 윤재석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그는 사건 시간에 집에 있었다. 휴대폰 위치도 집. 그런데 지호는 단순 알리바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무인 매장은 기록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지호는 박도연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사건 당일 밤 11시 56분. 윤재석과 통화 3분. 그 뒤로 박도연의 메시지 하나. 내일 얘기하자. 하지만 윤재석은 그 메시지에 답이 없었다. 박도연은 왜 새벽에 무인 매장을 갔을까? 지호는 CCTV를 다시 본다. 박도연은 계산 후 출입문으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그가 본 것은 냉장고 코너의 무언가였을 것이다. 혹은 누군가의 신호. 그 순간 그의 시선 높이는 조금 아래로 떨어졌다. 성인 남성이 무언가를 발견할 때 시선이 아래로 가면 대개 바닥 근처, 혹은 진열대 하단, 혹은 어린아이 수준의 높이. 하지만 그 시간, 아이를 데리고 올 사람이 있을까? 지호는 냉장고 하단 패널을 열어보게 했다. 안쪽에서 발견된 것은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휴대폰 보조 배터리, 그리고 타이머가 연결된 간단한 장치. 또한 공기청정기 필터 안쪽에는 얇은 낚싯줄 같은 것이 감겨 있었다. 누군가 장치를 설치해 특정 순간에 소리를 내거나 빛을 내거나 혹은 누군가를 유도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살인의 방식은 무엇인가? 감식 결과가 도착했다. 바닥 끈적한 흔적은 당류가 포함된 음료가 아니라 점성이 높은 진정 성분이 섞인 약물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손가락 끝에는 아주 미세한 접착제 성분이 묻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떼어내려다가 손에 묻은 흔적처럼. 지호는 생각했다. 범인은 피해자를 무력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을 가능성. 무인 매장 사각지대에서 크게 싸우지 않고도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이건 고도의 범죄다. 지호는 윤재석의 과거를 조사했다. 그는 대학 시절 화학과를 전공했다. 졸업 후 다른 직종으로 갔지만 기본 지식은 남아있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에서 약물과 관련된 검색 기록이 발견됐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호는 결정적인 한 방을 찾기 위해 무인 매장의 또 다른 기록을 봤다. 바로 상품 재고 센서. 진열대의 무게가 변하면 언제 어떤 칸이 열렸는지 대략 기록된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22분. 냉장고 하단 패널 쪽 센서가 반응했다. 그리고 1시 47분. 박도연이 들어오기 직전 같은 위치에서 또 반응했다. 지호는 매장 천장 배관 점검구를 확인했다. 그곳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진열대 뒤 사각지대로 연결되는 틈이 있었다. 사람 한 명이 통과하기는 어렵지만 마른 체형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점검구에는 새하얀 분진이 묻어 있었다. 석고가루 같은 흔적, 최근에 열었다 닫은 흔적, 또한 바닥에는 아주 미세한 금속 가루가 떨어져 있었다. 철제 사다리를 쓰면 생길 법한 흔적. 지호는 이 사건이 단순히 시스템 허점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미리 매장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피해자를 기다린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인가? 지호는 주변 CCTV를 확보했다. 주변 도로, 아파트 주차장, 버스 정류장, 인근 상가, 그 모든 화면을 연결해 수상한 움직임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면이 포착됐다. 새벽 1시 12분 매장 건물 뒤편 골목으로 들어가는 한 남자. 그는 잠시 뒤 사다리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건물 옆으로 사라졌다. 지호는 그 물건이 매장 외벽 점검구에 접근하는 사다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무인 매장 시스템을 정면으로 뚫지 않고 상부 점검구로 침입해 사각지대로 내려오는 방식. 이제 남은 것은 그 남자의 신원이다. 지호는 주변 상가 카드 결제 기록과 새벽 배달 라이더 동선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근처 고시원에 사는 29살 남자 강민수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전과는 없지만 최근 생활고가 심했고 윤재석과 금전 거래가 있었다. 지호는 강민수를 조사했다. 처음엔 겁에 질려 부인했다. 하지만 지호는 차분히 말했다. 너는 살인을 계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을 뿐이다. 강민수는 결국 입을 열었다. 윤재석이 제안했다. 간단한 일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무인 매장에 들어가 장치를 설치하고 나오면 된다고. 강민수는 그날 새벽 윤재석이 준 정비키와 사다리를 이용해 점검구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작은 장치를 설치했다. 그 장치는 박도연이 특정 위치에 서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얇은 필름이 신발에 달라붙도록 만든 접착 트랩이었다. 필름에는 미량의 약물이 묻어 있었다. 손으로 떼어내려 하면 피부에 흡수되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었다. 윤재석은 왜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썼을까? 강민수의 진술은 이어졌다. 윤재석은 말했다. 기록에 한 사람만 남게 만들면 모두가 그 사람을 의심할 거라고. 그 사람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새벽에 쓰러지면 사고사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사가 아니었다. 치밀한 살인이었다. 지호는 윤재석을 다시 불러 증거를 제시했다. 금전거래, 검색 기록, 매장 센서 로그, 점검 구분진, 강민수의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 윤재석의 차량 블랙박스. 그날 새벽 1시 5분 매장 뒤편에서 잠시 정차한 기록, 짧게 통화하는 음성. 그 목소리는 윤재석이었다. 윤재석은 끝까지 자신은 지시만 했다고. 하지만 지호는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손으로 때리는 것만이 아니다. 누군가를 이용해 함정을 만들고 살아 돌아갈 길을 끊으면 그것도 살인이다. 결국 윤재석은 무너졌다. 그가 박도연을 죽일 동기는 분명했다.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 유출, 성과를 빼앗길 위기, 그리고 회사 내부 고발. 박도연은 상사에게 윤재석의 비리를 알리려 했다. 윤재석은 그 입을 막고 싶었다. 무인 매장은 그에게 완벽한 무대였다. 그 믿음이 그를 오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기계는 한 가지를 숨기지 못한다. 반복되지 않는 작은 흔적, 센서의 반응, 분진의 방향, 짧은 전원 변동, 그리고 사람이 남기는 습관. 윤재석은 모든 기록을 조작하려 했지만 오히려 준비한 만큼 흔적도 늘어났다. 사건은 정리됐다. 강민수는 공범이었지만 주도적 계획이 없고 진술 협조가 있었기에 형량은 줄어들었다. 윤재석은 살인 교사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지호는 사건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한 줄을 남겼다. 기록이 많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기록을 믿는 순간 범인은 그 믿음을 이용한다. 하지만 기록이 남는 한 완벽한 범죄도 없다. 무인 매장은 사람을 대신해 문을 열고 계산을 하고 불을 켭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까지 대신 숨겨주진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움직였고 보이지 않는 흔적이 그를 드러냈습니다. 감사합니다.